안녕하십니까. 외노자에서 진짜 한량이 돼서 슬프지만 또 갑자기 유튜브는 잘 돼서 기분이가 좋은 이태리 한량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동영상 이탈리아 공중파 방송에 나온 한국의 내처 무려 67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다 읽던 중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도 이탈리아 언론에 한국이 어떻게 나왔는지 언급이 되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래서 검색을 하던 중에 좀 흥미로운 기사를 찾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 뉴스는 아니고 3월 16일 기사인데 이탈리아 철학자 파올로 베키라는 철학 교수님이 계신데 제목이 중국? 한국의 모델을 모방해야 한다.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지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건 제가 한국인으로서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철학자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제노바 대학교의 철학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영상에 영상이나 띄우고 자막이나 쓰고 올리지 왜 시간 아깝게 네가 이탈리아어를 읽고 있냐 이런 악플도 있고 뭐 정중하게 적절한 비판을 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저도 뭐 변명을 굳이 드리자면 제가 불펌해서 남의 영상을 올리고 밑에 자막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전문 통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도 그 피드백을 받아 이탈리아어도 읽지 않고 기사도 읽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2주 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내용도 다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링크는 밑에 설명란에 쓸 테니 뭐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클릭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처럼 모든 것을 폐쇄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며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증상이 있는 확진자들을 체계적으로 추적해서 그들과 접촉한, 즉 감염 의심이 되는 사람들과 확진자들을 일반 사람들에게서 모두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딱 이 수만 명의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만 엄격한 격리를 했습니다. 등등등 샬라샬라.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한국처럼 확진자와 접촉한 의심스러운 수만 명을 잘 추적해서 격리하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중국처럼 비효율적으로 6천만 이탈리아인들을 전부 통제하고 집에 가둬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는 여기까지고 짧죠. 잘했죠. 저 미리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어느 부분은 동의하고 어느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어요. 이유는 이탈리아도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법을 뭐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한국처럼 이렇게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유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전에 겪었던 질병들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또 마스크도 없는데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이탈리아 공적 마스크가 어떤 상황인지. 한국은 미세먼지 그 나라 덕분에 저희는 마스크가 익숙한데 여기는 또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여다 보니 마스크 공장도 없고 이 상황인데 한국처럼 다들 일하고 마스크도 없고 막 일주일째 똑같은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밖에 돌아다닌다? 지금도 6천만 명 격리시켰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는 한국처럼 카드도 많이 안 쓰고 다 현금 계산하고 그래서 그리고 자동차도 블랙박스도 거의 없어요. 엄청 다르죠. 그래서 뭐 많이 기록이 남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도 한국의 방법이 최고죠.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뭐 의료진도 다르고 공무원도 다르고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도 다르고 국민들이 이런 병에 대하는 인식 자체가 다르고 모르겠어요. 뭐 만약이긴 한데 한국처럼 초반에 잘 이렇게 추적을 해서 막았다면 근데 뭐 만약은 의미가 없으니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피드백을 드리자면 지난번 영상에 제가 몇몇 짜집기 유튜버들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뭐 전 세계인들이 존경해야 하는 대한민국 뭐 길래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왜 이렇게 한국을 시니컬하게 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절대 시니컬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한국이 자랑스럽고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뭐 위대한 나라지 않습니까? 뭐 완전 국뽕은 아니지만 뭐 한국의 자랑스러운 부분 그냥 있는 그대로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런 시기에 위기에 대응을 잘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원래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것도 그렇고 사람들 인식, 사람들 수준도 그렇고 엄청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문화도 좋고 굳이 남들과 비교해서 뭐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전 세계인들이 지금
모든 한국인을 존경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걸 제외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있는 그대로 잘하고 멋있고 너무 좋은데, 근데 만약에 누가 올타임 넘버원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선수 막 메시가 발을 빨아야 되는 최강의 선수 이러면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뭐 한복, 한글 이런 것도 다 있는 그대로 좋잖아요. 한국 음식도 저도 사랑하고. 근데 모든 전 세계인들이 먹어야 되는 한식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상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저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이탈리아의 철학자가 한국의 모델을 칭찬하며 그렇게 모방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보면 당연히 뭐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지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가능하든 안 하든. 근데 뭐 없는 얘기는 굳이 하고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제 조국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할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면 만수무강합니다.